자, 오프닝 벨 라이브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9시 59분 지나가고 있고요. 장시작 30초 전입니다. 두 분 모셔보겠습니다. 염승환 이사님, 하창환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의 전략 빠르게 들어본다면 우리 하번호님부터. 네, 일단은 직전 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고, 뭐 반도체가 좋으니까 일단 반도체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땡땡땡 지큐니까 이제 화장품 뭐 이런 것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따 PT로 좀 설명드릴게요. 오케이. 염승환 이사님은요? 네, 그러니까 위가 뭐 오늘은 열리겠죠. 오늘도 안 열리면 안 될 것 같고요. 미국 증시가 이제 워낙 강하니까. 근데 이제 미국에서도 오늘 보니까 결국 AI 관련주가 뭐 엔비디아가 시총 1등 간 것처럼 AI 시대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뭐 결국 반도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주들이 조금 더 힘을 내준다면 오늘 연중 최고점 아마 돌파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 현대차로 쏠리면 개별 종목들 힘들이 좀 없어요. 예, 그래서 어제도 코스닥이 좀 안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만약에 그렇게 되면 좀 개별장보다는 지수장 좀 계속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수장이 펼쳐질 것이다. 하창환 본부장님은 어제, 오늘 이번 주에 전고점 뚫을 수 있을 것이다. 네. 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9시 지나고 나서 지금 지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9% 오르면서 2788 전고점인 2779를 뚫었습니다. 뚫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상승률로는 0.9% 상승, 포인트로는 24포인트 플러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와, 2790까지 넘어가는 상황이고요. 2800을 향해서 만약에 오늘 운이 좋다면 바로 2800까지도 노려볼 운이 수 아니죠. 있는 신나네요. 알겠습니다. 운이 자, 아닙니다. 코스닥도 0.3% 플러스 861포인트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한번 볼까요? 전체적으로 다 빨갛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분도 있는데 삼성전자가 바로 82,000원 선까지 직행했습니다. 2.3% 정도 플러스 81,600원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하이닉스가 0.6%, LG엔솔이 1%, 현대차가 1.6%, 셀트리온이 또 1% 이렇게 오르고 있고요. 뭐 배터리주들도 뭐 어제 고전했기 때문에 또 오늘 어느 정도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 그리고 LG전자가 1.9%, 오늘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 기록하고 있는 것은 SK스퀘어입니다. SK스퀘어가 5.2% 오르고 있고요. 한미반도체도 2% 정도 오릅니다. 코스닥 시장은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는 보합권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 3,000당 제약이 9% 넘게 급등, 리노공업이 1% 플러스입니다. 흡프스프도 1.2% 플러스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는 그래도 조금 잔잔하지만 반도체 소부장은 좀 가고 있다는 거, 이렇게 특징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 눈에 들어오는 섹터 있을까요? 염승환 이사님부터. 네, 일단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그 대형주 중심으로 일단 좀 상승세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섹터로 보면 전선주가 또 다시 가긴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뭐 대한전선이 한 4% 가까이 좀 오르는 모습이고, 그래서 전선주도 어떻게 보면 사실 AI랑 또 연관이 안 될 수는 없는 업종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선 업종도 같이 가고 있고, LS라든가 일진전기도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도 이제 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AI PC가 이제 출시가 됐잖아요. 네. 됐는데 뭐 얼마나 팔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온 디바이스 AI 시대가 하반기엔 열릴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섹터 쪽에서도 온 디바이스 AI 쪽 강한 것 같고, 그다음 오랜만에 정말 LG 디스플레이가 정말 개인 투자분들의 사실 진짜 정말 힘든 좀 종목 중에 하나인데 LG 디스플레이. 네, 오늘 거의 5% 가까이 급등하고 있거든요. 거의 상한가라고 봐야겠죠? 네, 좋습니다. 네, 상한가 한번 갔으면 좋겠네요. 진짜. 근데 어쨌든 오늘 이제 5% 오른 건 미국에서도 그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AI PC가 이제 출시가 됐는데 네. 거기 그 노트북이 결국 OLED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쪽에서 이 대형 쪽은 또 삼성도 잘하지만 LG도 강점이 있다 보니까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좀 4% 올랐고 또 가전회사죠. LG전자가 3%. 그러니까 모처럼 뭐 삼성전자도 지금 8만 원 넘었지만 하이닉스가 항상 전기전자 보면 1등이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아닙니다. 오늘은 대형 전기전자 중에선 4등으로 밀려버렸고 LG그룹과 삼성전자가 강한 게 좀 특징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네요. 대형주 안에서도 좀 못 올랐던 그런
기업들이 좀 또 분발하는 그런 흐름이 나와서 이런 건 굉장히 좀 굉장히 긍정적이지 좋네요. 않- 예. 이렇게 좀 일단 LG 특징적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런 LG 디스플레이 4% 넘게, LG전자는 3% 넘게 이렇게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다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은요? 눈에 띄는 종목? 네. 네, 눈에 띄는 거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네, 비슷합니다. 근데 음. 뭐 LG 쪽 올라가는 건 제가 이때 이 기사 들고 왔으니까 기사 보시면서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 네. 일단은 오늘 이제 좀 중요시하게 봐야 되는 거 뭐 이제 종목은 잘 말씀해 주셨으니까 결국엔 저는 오늘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관의 수급. 그러니까 전일에도 말씀드렸던 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야간 선물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돼서 거기에 따른 선물이 들어오는 기조. 오늘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전거래일보다 오히려 더 빨리 선물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들어와야 돼요. 오늘은 기간이 그러니까 최근에 선물이 7, 8천억 들어왔을 때 조금 안 들어올 때가 금투가 한 2천억 정도 들어왔는데 이 거래일 동안 거의 1조 1000에서 2천 정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은 기간이 4천억 이상은 들어와 줘야 맞거든요. 네. 그런 수치로 본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아직 기간이 659억밖에 안 들어왔잖아요. 그럼 오늘 2,800도 한번 시트라인 해볼 수도 있어요. 대신에 이제 그런 흐름들이 안 나타나면은 또 조금의 힘이 빠지는 어제도 좀 올라가다가 힘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오늘 기간이 뒤를 좀 받쳐주면 거기에서 수급에 대한 기조가 받쳐주면 조금 더 단단하게 치고 올라가는 거고 그게 아니면 또 시무룩하면서 또 미국장 보면서 또 와 이렇게 하면서 장초반 달려나가는 이런 좀 시도를 할 거기 때문에 오늘 수급의 기조까지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수 단에서 수급이 3조 3천억 이상 들어왔거든요. 외국인이 오늘까지 좀 들어오면 이제 4천억 넘어가는 수준인데 네. 만약 선물 매수가 확대가 되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더 확대가 됐을 때 삼성전자가 들어올 수 있는 룸이 아직 꽤 남아 있어요. 한 8천억에서 1조 정도 남아 있고 그 부분에서 이제 82,000원에서 83,000원 생각했는데 오늘 거의 다 도달을 했거든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룸이 83,000원에서 86,000원까지 시점 고점까지의 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게 수급발로만 패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전망치도 높아졌고 25년짜리를 44 굉장히 높게 44조로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조가 얼마나 더 확대가 되는지가 결국엔 상방룸을 더 키울 수 있느냐 아닌지 그 부분까지 연결될 수 있으니까 뭐 종목도 종목이지만 네. 그런 큰 물줄기를 좀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거래소에서 기관이 한 1,000억 가까이 순매수하고 있고 외국인도 한 700억 정도 그리고 선물은 외국인이 한 6천억 정도 네. 사주고 있는 상황. 기관이 오늘은 좀 들어와 줘야 된다. 이게 흐름이 그렇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장은 상승폭을 더 확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채팅창에서 원래 무지개님이 이 슈퍼챗을 잘 안 보내시는데 10,000원 보내주시면서 좋은 얘기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자, 코스피가 1.3% 플러스 2,797, 2,800 오늘 바로 뚫을 수 있을까요, 매사님? 지금 분위기면 뚫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좀 수급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네. 지금 삼성전자로 수급이 좀 쏠리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동안은 하이닉스에 비해서 좀 부진했는데 아까 뭐 LG전자도 그렇고 또 삼성전자까지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그다음 아까 이제 하창원 본부장님 말씀대로 기관들의 수급이 조금 부족했는데 오늘은 기관들이 일단 지금 물론 이제 오후까지는 봐야 되겠지만 네. 그동안 좀 많이 팔았던 연기금도 지금 오전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또 금융투자까지 합쳐서 한 1,000억 이상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은 거의 지금 전기전자에 집중하고 있는데 기관 역시 마찬가지로 전기전자. 그러니까 이 둘의 지금 의견이 오늘은 뭐 둘이 회의를 한 건 당연히 아니겠지만 의견 일치를 본 것 같아요. 오늘 IT 쪽으로 가자. 이런 좀 분위기 같습니다. 그러면 뭐 삼성전자가 가면 지수가 안 갈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래서 2,800 한번 도전하지 않을까. 근데 변수는 이렇게 우리나라 시장이 자꾸만 이제 가다 막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약바이오하고 2차 전지가 좀 힘을 더 내줘야 되는데 가다가 자꾸만 막혀요. 그러니까 어제도 2차 전지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근데 오늘도 힘들이 별로 없는데 2차 전지 바이오. 근데 오늘은 분위기를 보니까 밑으로 좀 내려갈 또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뭐 갑자기 또 오후에 뭐 밀린다거나 그런 것만 아니라면 충분히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도전을 하는 거를 어디까지 넓히는지 한번 예. 지켜보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고민되는 거는 지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사실은 뭐 걱정 없죠. 근데 이제 내가 좀 지켜봤는데 지금이라도 혹은 추가적으로 매수를 왜냐면 오늘 김정일 본부장님이
저희 그 단톡방에 내가 오늘 출연은 안 하지만 포트폴리오의 변화를 널리 알려주기는 해라. 이렇게 하면서 현금 비중을 좀 줄이고 늘리는 섹터와 줄이는 섹터를 자료를 보내주셨거든요. 그만큼 포트폴리오 조정 혹은 추가 매수 혹은 뭐 여기서 팔던지 어쨌든 뭐 그런 전략적인 고민을 하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신규 보유자 그리고 기존 보유자 요 둘로 나눴을 때 어떤 섹터를 조금 더 담고 빼고 요런 조정을 거쳐야 된다고 보시는지 염이사님부터. 저는 뭐 이제 기존의 주도주는 누가 뭐래도 이제 AI죠. AI랑 그다음에 이제 뭐 화장품, 음식료 쪽인데 이쪽이 뭐 오늘 이제 음식료 좀 빠지거든요. 음식료도 좀 빠지고 화장품도 이제 최근에 워낙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이제 약간 버벅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들이 많이 올라서 빠지는 거지 뭐 펀더멘털이 망가져서 빠지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좀 쉬어갈 수 있는 정도로 보신다면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당연히 보유를 하는 게 네. 좀 맞는 것 같고, 근데 이번에 이제 이쪽에 편승 못 하신 분들은 또 조정 기간을 잘 이용해서 중간중간 한 번씩의 급락들이 나오니까 오히려 좀 비중 확대 기회로 이용하시는 것도 저는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지수가 이제 2,800이면 당연히 부담은 되죠. 이게 뭐 낮은 지수 때는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네네. 적극적인 베팅은 좀 어렵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지수 올랐어도요. 못 오른 기업들이 그냥 태반입니다. 사실 찾아보면 정말 그렇죠. 못 오른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뭐 여기서 더 하락할 뭐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그 하반기에 좀 뭔가 좀 그러니까 이제 찾아봐야죠. 이 빠졌다고 올라가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LG 디스플레이도 하나의 예가 결국 AI PC에 대한 기대감. 이게 좀 잘 팔리면 그래도 OLED 패널 좀 증가하지 않을까. 이런 하이엔드니까. 거. 예. 그리고 또 뭐 LG전자도 뭐 최근에 이제 뭐 그 어제 뉴스를 보니까 현대차 이제 모터 납품한다. 사실 그것도 모멘텀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하나씩의 계기가 돼서 좀 소외받은 것 중에서 모멘텀이 생길 만한 하반기에 그런 이슈들이 있다면 그런 기업들은 지수와 무관하게 저는 해야도 된다. 그래서 지금 뭐 단지 지수 때문에 투자하지 말자 이거보다도 네. 여전히 뭐 기회들은 저는 많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어느 걸 내가 선정할지가 좀 그게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2,800 수준이니까 적극적으로 더 많이 담자 이런 얘기는 못 하겠고 보유자들은 당연히 홀딩이고 기존 보유자들 중에서 좀 비중이 적은 분들은 조금 더 기회를 봐서 살짝 추가를 해볼 수는 있겠다. 예. 노려볼 수는 있겠다. 알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은요? 네, 저는 PT를 들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PT를 원래 잘 안 들고 오는데 네. 자 보세요. 제가 어제 오늘 이런 상승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 박아놨습니다. 네. 이거 제가 지금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탁 이게 양봉으로 탁 박아놨거든요. 오. 그래서 탁 2,800 가기 직전까지. 저 그린 겁니다. 아, 그럼요. 네. 제가 이렇게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한 거죠. 오. 네. 요처럼 만들었는데 아무튼 오늘 오바 많이 하세요. 2,798까지 올라갔으니까 네. 사실상 2,800이라고 보고 거의 다 맞췄습니다. 네, 맞췄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반도체 실적 전망치가 월말로 갈수록 계속 높아지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21일에 이제 수출 데이터 나오잖아요. 그 요번에 처음에 1일부터 10일까지는 거래일이 좀 적었으니까 좀 안 좋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도 반도체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데이터가 유지가 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장에서 요번에 10월 20년짜리 국채가 굉장히 입찰이 호조였어요. 그래서 수익률이 딱 떨어져 갖고 됐거든요.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고, 뭐 그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이제 미국 국채가 많이 좀 떨어졌는데 그건 이제 소매 판매의 영향도 좀 있죠. 그것도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 기술주들의 약진 흐름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브로드컴이 잘 갈 때는 엔비디아가 조금 쉬었다가 엔비디아가 이제 또 가니까 브로드컴 약간 좀 쉬어주고 이렇게 핑퐁핑퐁 맞춰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전 지수 더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급적인 부분인데 다양한 산업군들 볼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제 반도체랑 변압기 좀 굉장히 많이 말씀드리고 최근에 이제 자동차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네. 주도주 안에서만 플레이 하셔도 충분히 재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뭐 영일만부터 해서 그런 거 하나도 안 봐도 상관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외국인 수급 기조가 굉장히 강한 산업군들, 뭐 대표적으로 반도체를 보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자동차를 기반으로 한 뭐 저PBR 보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상단에 있는 쪽 있잖아요. 뭐 변압기라든지 방산이라든지 뭐 조선이라든지 이런 특정한 산업군들 안에서만 플레이를 하셔도 전혀 무방하다. 그래서 한두 가지 산업군들만 집중적으로 계속적으로 플레이를 하셨다면은
지금 시장에서 소외도 되지 않을 뿐더러 상승 기조 거의 다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수급 기조 특히나 이제 외국인을 좀 집중해서 이게 올해 연초부터 이제 전일까지의 수급 기조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항상 머릿속에 가져가셔가지고 대형주 이게 빅 선물에 따른 파생이 나오면 항상 이제 대형주 위주로 플레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집중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서 플레이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주시는 게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가는 애들만 가고 그 가는 애들이 뻔하게 새로운 게 떠오르는 애가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애들 중에서도 강한 애들이 가는 거니까 네. 거기에 좀 집중을 해보자. 알겠습니다. 2800선 오늘 갈 거 알고 그려왔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맹구는 800선 조금 안 되게. 예? 안 되게 조금 조금 안 안 되게. 되게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예측을 해버렸어요. 맹구는 충농증님께서 번호 2개 만들어 와서 지수에 맞는 거 보여주는 거 아니지? 이렇게 이거 말씀을 PT 하셨어요. 있는 거 다 보여드릴게요. 네, 네, 지금 다 열어드릴게요. 억울한 보세요. 거 못 참습니다, 억울한 거 이분이. 못 참죠. 네, 네. 제가 딱 하나만 만들어 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미국장 보고 우리 장도 가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그렇죠. 하신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2790. 살짝 좀 힘이 좀 빠지는 것 같지만 어떻게 뭐 계속 우상하게 하겠습니까? 조금씩 이제 쉬어가면서 올라가다가 트라이하고 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일단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테마로 보면은 이제 원격 진료, 비대면 진료 이쪽도 지금 나쁘지 않고 정부 쪽에서는 의협 해산 가능하다 초강수 그리고 의협 쪽에서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면서 강대강 중에서도 더 강대강 들어가면서 오늘 비대면 진료, 원격 진료 뭐 이런 쪽들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아무래도 아까 AI 반도체 뭐 그런 소프트웨어 얘기를 해주시니까 뉴로모픽 반도체, 뭐 자람테크, 에이징랜드, 오픈엣지 뭐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도 4%, 12%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업종으로 보면 조선이 오늘 제일 강한 것 같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4%, 현대미포 2.4%, 현대중공업 2% 이렇게 좀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도체랑 반도체 장비가 업종으로 봤을 때는 완전 상위에 올라가 있네요. 여기에 두 분의 코멘트 어때요?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노릴까요? 아니면은 아예 형님들 믿고 밑에 애들을 노릴까요? 근데 반도체는 그러니까 뭐 하나에 막 이렇게 한쪽에만 집중하는 것보다는 워낙 정말 너무 많잖아요. 후공정, 전공정, 또 소부장,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각각 세 개. 옛날에는 색깔의 이게 특징보다는 과거에는 반도체가 이제 형님도 움직이면 소부장 다 쫓아가고 네. 크게 차별화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 장의 특징은 AI냐 아니냐에 따라서 차별화가 너무 컸기 때문에 저는 고르게 담는 게 좋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약에 할 거면 뭐 ETF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고르게 핵심주들 위주로 이렇게 여러 개를 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특징이 너무 다르니까. 근데 그동안은 HBM 위주로 정말 강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또 증권가에서도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도 좀 의견도 엇갈리겠지만 내년에 전공정 투자가 좀 이루어질 것 같다. 그래서 전공정 장비주들이 실제 이번 주 들어와서 급등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네. 가장 대표 기업들이 전공정의 대표 주자가 원익 IPS나 PSK 이들이 사실 상대적으로 굉장히 못 올랐었거든요. 뭐 한미 반도체 갈 때 네. 정말 철저하게 소외받던 기업들인데 이번 주에 이제 이들이 오히려 더 높은 좀 성과를 좀 냈다는 건 전공정 쪽으로도 이제 시장에 관심이 좀 이제 몰리는 거죠. 전공정. 네. 그렇게 본다면 그동안 좀 소외받았던 소부장 섹터 내에서도 좀 무조건 뭐 우리가 AI 반도체만 볼 게 아니라 그런 쪽도 한번 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전공정 관련주는 뭐 있어요? 그러니까 전공정은 이제 반도체 증착, 뭐 식각, 뭐 장비 이런 쪽 하는 회사들인데 이제 반도체 웨이퍼에서 이제 후공정 마지막에 뭐 조립하고 패키징하기 전에 네. 칩을 만드는 이제 장비들이죠. STI, 제우스. STI는 후공정이고요. 그래요? 네, 후공정이고 블로그 전공- 이상한 게 나와요. SNS텍? SNS텍은 EUV니까 거기도 네. 전공정이죠. 거기 이제 부품 회사. 제우스? 제우스든 세정 장비니까 사실 거기는 전공정, 후공정 다 들어가요. 네, 웬만하면 주성은 전공정이죠. 주성은 이제 하이닉스에 거의 집중돼 있고 PSK? PSK가 전공정. 요런 걔도 종목들, 신고가예요. 네. 요런 종목들 정도. 네, 거기가 이제 전공. 근데 이제 엊그저께 일요일이었나 월요일 날 아마 기사 보셨을 거예요. SK 하이닉스가 그
이천 공장인가요? 아마 음. 그거 이제 그 개조하는 것 같은데 HBM 쪽으로. 그럼 또 장비 투자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전공정 장비들이 또 들어가니까 그래서 저는 후공정도 물론 이제 기회를 찾아보시면 되게 많지만 반도체에서 이제 후공정 너무 많이 오른 것들 많으니까 그런 쪽보다는 지금 만약에 좀 공략을 해본다면 모듈은 전공정 보는 것도 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8만 원 선, 오늘 뭐 올라서 8만 2천 원 정도고 하이닉스가 24만 원 정도. 만약에 제가 엄마한테 꽁돈 한 25만 원 정도를 받았어요. 좀 크게 쓰세요. 에? 좀 아, 크게 꽁돈 25만 원 엄마가 야 너 가져라 이거 잔돈 남았는데 이렇게 줬다고 치면은 삼성전자 세 주를 살까요? 하이닉스 한 주를 살까요? 딱 3대 1이니까. 아, 그런 거예요? 거예요? 24잖아요. 24만 원 대 24만 원. 삼성전자 세 주 대 하이닉스 한 주. 어떤 거를 사는 게 좋을까요? 뭐 단타 치실 거면 하이닉스가 낫고 네. 조금 묵직하게 들고 갈 거면 삼성전자가 낫고. 아, 하이닉스로 단타를 치라고. 네. 25만 원밖에 와, 없고. 진짜 꾼이네. 아니 왜 충분히 칠 수 있죠? 그래요? 네, 충분히 할 수 있죠. 왜 못해요? 네, 아, 대형주도 단타는 하이닉스. 아. 묵직하게 10년 가져갈 거면 삼성전자. 그렇죠. 아, 왜- 예능스러운 왜냐면- 답변입니다. 아니, 참. 그러니까 그만큼 좀 짧은 단기적으로 보시면 하이닉스가 조금 더 아하. 탄력적일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룸 자체는 삼성전자가 저는 더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제가 이거 7만 원, 7만 3천 원대까지 떨어져서 막 이거 삼성전자 사람들 다 욕할 때 7만 5천 원 이하에서 사야 된다. 7만 2천 원까지 밴드로 해가지고 사야 된다. 그리고 삼성전자 절대 빼놓으면 안 된다.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이쪽은 지수가 갈 때는 빠지지 않고 무조건 가야 되고 그다음에 앞에서도 전공정 말씀 잘 해주셨는데 전공정까지 포함하면 삼성전자를 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디램이 아무리 좋아진다고 해도 나머지 부분을 다 보면 결국엔 그쪽도 같이 갈 텐데 그럼 삼성전자가 따라가겠죠. 실적이 있으니까. HBM에서 지금 물론 좀 잘 못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뭐 삼성전자가 저는 룸이 훨씬 더 많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짧게 보면은 하이닉스가 더 나을 수 있겠지만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 삼성전자가 더 나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론은 하이닉스가 조금 더 높은 네. 것 같습니다. 연미사님은 어떠세요? 저는 뭐 삼성 지금 산다면 삼성전자가 나은 것 같아요. 두 분 다 삼성전자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내년을 두 분 다. 보면 저는 이제 물론 뭐 하이닉스 성과가 워낙 좋았지만 하이닉스는 이제 HBM으로 엄청난 성과를 사실 냈잖아요. 네. 근데 그 지위가 올해 말까지는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내년엔 어쨌든 뒤늦게라도 마이크론하고 삼성전자가 일단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엔비디아 들어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좀 균열이 생기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이제 전통 메모리 반도체 시대가 한번 열릴 거는 같아요. 지금 네. 뭐 AI PC도 나오고 또 무엇보다 지금 공급이 너무 적어요. 지금 이제 전통 반도체 생산을 못 하다 보니까 HBM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냥 반도체는 이게 어쨌든 메모리 3, 4밖에 없는 시장이다 보니까 공급이 줄면 가격은 수요가 없어도 올라가게 되거든요. 지금 네. 사실 여전히 보수적으로 보는 분도 야 아직도 메모리 수요 안 올라오는데 왜 좋게 봐야 되냐. 근데 메모리 반도체는 3, 4밖에 없기 때문에 공급 제약 들어가면 그냥 가격이 올라가 버립니다. 이게 수요가 없어도. 네, 그런 또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급만으로도 충분히 가격이 좀 올라가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 수요까지 붙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어서 네. 그런 거 보면 전공정 그러니까 이런 전통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이 지금 어쨌든 비중이 더 커져 버렸거든요. 하이닉스가 HBM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삼성한테도 좀 기회는 올 것 같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결국엔 이제 위가 열리려면 어쨌든 엔비디아 테스트는 통과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좀 가장 변수인데 어쨌든 이번 여름 안엔 좀 통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여론에 탑승해서 하이닉스가 조금 더 힘은 좀 좋아 보이고 시원시원한 맛은 하이닉스가 훨씬 더 나은 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젊은 MC가 잠재적으로 꽁돈 바라는 거 보니까 싸게 보이는데 근데 아이디가 이재용입니다. 아이고 하이닉스 좋다고 하니까 이제 삐지신 건지 우리 이재용님이 어제 뭐라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삼성전자. 어제 삼성전자 제가 경솔한 발언 경솔한 발언. 경솔한 발언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진짜 코스닥 대형주 중에서는 코스피 쪽에서는 아무래도 LG전자, LG디스플레이 이쪽이 지금 6% 가까이 나란히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거는 조금 더 연속성을 가진다고 봐도 될지 궁금합니다. 왜냐면 네. 결국은 LG전자
뭐 LG 주식들이 좀 다 그런 게 있지만서도 AI 쪽에서는 관련된 것들이 다 한 번씩 오르는 순환매잖아요. 근데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하이엔드 AI로 간다고 하면은 이제 사람들의 교체 수요도 늘어날 거고, 그렇다 그러면 하이엔드 비싼 거, 이거는 돈 주고 살만하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좋은 거 들어가야 된다. 라고 기본적으로 깔고 간다면 LD풀이 조금 더 갈 수 있는 연속성을 기대해 볼 수는 있는지. 그러니까 너무 안 좋았잖아요. 네. 사실. 근데 LG 디스플레이도 저 뭐 이제 반격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동안 이제 못 올랐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이 기업에 대한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 회사가 존속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적자가 그렇죠. 조 단위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사실 하이닉스도 불과 1년 전이었어요. 1년 좀 더 됐는데 그때는 그때 이거 이 회사 존속할 수 있나? 그땐 그랬어요. 왜냐하면 AI 이제 HBM 전에 너무 적자가 크니까 연간 적자 10조 원 얘기 나왔잖아요. 당시에 하이닉스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LG 디스플레이도 지금 마찬가지 고민인데, 근데 분명히 업황은 좀 좋아지는 분위기 맞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PC 쪽, 특히 LG 디스플레이가 그 모니터 패널 쪽이 좀 비중이 높은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쪽도 앞으로 OLED로 바뀔 수도 있고, 또 중국에 그동안 이제 BOE가 너무나 공격적으로 이제 이렇게 증설을 하다 보니까 사실 LG 디스플레이가 피해 아닌 피해를 또 많이 보기도 했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이슈들도 많이 좀 완화된 상태고, 그리고 이 대형 이번에 아이패드 패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삼성보다 LG가 더 비중이 높더라고요. 예, 이 아이패드 쪽은, 대형 쪽은. 또 거기에 자동차 쪽에도 OLED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게 앞으로 LG 디스플레이가 얼마만큼의 실적을 뽑아줄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뭐 그거는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게 사실은 반도체처럼 공급사가 몇 개 안 되면 그냥 심플합니다. LG 디스플레이 나쁘게 볼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근데 LG 디스플레이 항상 고민은 중국이란 나라가 그렇죠. 뒤에서 이게 맹추격을 하고, 이미 LCD는 다 먹어버렸고 그렇죠. OLED도 지금 맹추격하거든요. 그래서 선익 시스템 같은 기업들 주가 급등한 게 BOE가 막 투자하고 이래가지고, 근데 OLED 투자를 지금 굉장히 많이 하니까 이게 LG의 또 다른 고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 하이닉스는 중국 투자하는 거 걱정을 안 하잖아요. 중국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미국이 막아줘 버리니까. 근데 디스플레이는 그런 안전장치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이게 구조적으로 계속 상승할지는 항상 의문부원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이 10,000원까지 떨어진 유상자 가격과 좀 그렇게 큰 차이 없는 주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는 좀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무언가 모멘텀을 더 받아볼 수는 있지만 구조적으로 요게 우상향하는 그런 종목일까? 요거는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경쟁이 있다. 워낙 치열한 쪽이다 보니까. 근데 그런 것 같아요. AI 테마 딱 나와서 자 AI 거수 다 모여 해가지고 하나씩 다 올리고 이 중에서 자 실적 나와 계속 구조적으로 성장해 이러면은 이제 열애시켜주고 나머지 종목들은 패고 다시 약간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보노님은 어때요? LG전자, LG 디스플레이 좀 연속성이나 혹은 뭐 비전에 대해서? 좋아요. 흐름이 좋습니다. 두 분 거의 방송인 다 됐어요. 야, 오케이. 한번 그 내용은 뭡니까? 요 그림에 정답이 있습니다. 네, 현대차랑 협업하는 뉴스로 지금 LG전자, 뭐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이런 것들이 다 엮여 있는데 현대차잖아요. 현대차랑 엮여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현대차랑 엮여 있다. 네, 그래서 차량에 들어가는 부분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잘 되면 얘네가 이제 후발 주자로 같이 테마로 엮여서 움직임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 뉴스를 봤을 때 집중해야 되는 건 현대차가 아니라 LG입니다. LG 그룹주에서의 성장 모멘텀이 이제 현대가 달리고 있는 그 이제 꼬랑지를 잡고 같이 끌고 갈 수 있느냐, 요게 핵심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비중 자체가 계속 높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LG 쪽에 계속 전장 쪽을 확대를 하고 있었고, 그 안에서 성장, 뭐 전체적인 매출 캐파는 작지만 성장률 자체는 그래도 나쁘지 않게 성장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유율 부분을 어떻게 더 늘리느냐, 이게 조금 중요할 것 같고요.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현대차랑만 같이 엮이는 이런 플레인이 나오기만 하더라도 충분히 주가에서는 좀 들썩들썩 거릴 수 있는 요인으로는 충분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질문이 있어요. 이게 지금 시장과는 조금 더 심오한 질문이기는 한데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그러면 LG전자가 전장 사업 한다고 하고 모터 뭐 납품한다고 하고 뭐 이런 쪽으로 간다면 자동차 부품사랑 밸류를 다르게 받을 거는 뭡니까? 서현이와 화신, HL 만도 뭐 이런 애들이 사실은 PER이 싸잖아요. 엄청 싸죠. 엄청 싸잖아요. 그럼 LG전자도 높은 PER을 줄 수 있나? 왜 줘야 되지? 결국 전장 부품하고 자동차 부품하는 건 비슷하다고 치면 뭐가 다르길래 얘네를 비싸게 줘야 되고 프리미엄을 줘야 되는 거지? 갑자기 이 생각이 근데 들었어요. 프리미엄 주고 있나요 지금? 안 주고 하나도 있죠. 전혀 안 근데 그러니까 전혀 안 주고 있죠. 근데 줘야 되니까 저런 기사가 이제 나오는 거고 뽐뿌질을 제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 그거죠. 이제 부품사도 독점이 되느냐의 이게 아, 관건이 그쵸. 있는데 옛날에 한온 시스템이 밸류가 정말 비쌌거든요. 퍼 20배예요. 근데 얘는 왜 이렇게 비싸냐? 근데 이제 공조 시스템 거의 독점 기업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뭐 테슬라도 자기가 직접 만들어 버리잖아요. 전기차. 그렇죠. 맞아요. 그 구도가 깨지니까 밸류가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LG전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밸류를 그러니까 LG전자가 밸류를 높게 받으려면 이런 뭐 고동 시스템이라는 모터라든가 이런 쪽으로 독보적인 경쟁력을 발휘하고 이걸 쓰게 만들어야죠. 근데 이제 경쟁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뭐 그렇게 되면은 사실 높은 밸류를 받긴 좀 쉽지 않은 거.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현대차에 공급하는 회사도 퍼가 낮은 게 고객사 확장이 잘 안 되니까 현대차 안에서만 머물다 보니까. 근데 그 SL이란 기업이 한때 또 밸류를 높게 받았던 게 그쵸. 현대차만 한 게 아니라 막 이 GM이라든가 되게 좀 이렇게 다변화됐거든요. 그렇죠. 네, 만도도 옛날에 테슬라에 공급하면서 네, 그러니까 결국엔 이 고객사 확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LG는 거의 GM 쪽이거든요. 네. GM에 아마 많이 납품한 걸로 알려져 있죠. 근데 현대하고는 이제 그런 쪽이 없었는데 만약에 이번처럼 기사 내용처럼 LG전자가 현대까지도 이제 들어가게 된다면 현대는 전 세계 전기차 어쨌든 선두 기업이니까 네. 이게 레퍼런스가 돼서 또 확장할 수 있는 그럼 밸류를 당연히 높게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확장 싸움 같아요. 확장을 잘하느냐. 근데 이걸 그냥 몇 번 납품하다 또 말아버리고 그냥 약간 뭐 그냥 그 물량이 그렇게 의미 있는 수준이 또 아니면 그러니까 현대차 입장에서도 그냥 어쨌든 약간 다변화 측면에서 받은 거지 네. 핵심적인 부품사가 만약에 아니면 그냥 또 단발성 이슈가 또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임팩트가 있으려면 고객사 이 현대차 그룹 내로 이게 이 비중이 많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약간 TSMC처럼 슈퍼 을이 되는 그런 어느 정도의 각이 나와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새 화장품 ODM이 잘 나가는 거 사실 그런 건 이유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LG전자에 대한 이제 확신을 가지면 밸류가 굉장히 높아지는데 네. 아직 그것까지는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화장품 얘기 나온 김에 화장품 얘기 화장품도 좀, 있어요? 네, 해볼까요? 신문 아예 다 할까요? 저는 시작 한 번만 보고 신문 가죠. 왜냐면 9시 30분 넘어가지고 네, 지금 한번 쓱 다시 한번 좀 보면서 시장 살펴보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1% 내외에서 좀 기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2790선에서는 좀 안정적으로 머무르고 있는데 여 위로는 조금 뚫기 힘들어하는 그런 위아래의 수급 싸움이 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2791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8% 상승, 아까보다는 상승폭 좀 넓혀가고 있네요. 865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이 기관 수급이 좀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관이 수급을 좀 확대해서 2천억 가까이 좀 사주고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1,000억 사주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777억, 기관이 한 230억 정도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가장 많이 사는 종목 역시나 삼성전자입니다. 949억, 950억 정도 사고 있고요. 그 다음이 LG전자, 그 다음이 HD, 한국조선해양, 그 다음이 LG디스플레이. 가장 많이 파는 종목은 하이닉스. 450억 정도 팔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추가적인 코멘트가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그냥 지켜보자. 네, 뭐 아니, 분위기 좋다. 하시죠 화장품. 화장품. 신문으로 가요? 아니, 알겠습니다. 신문이 참 아니라 분위기 좋으니까. 네, 요거 오늘 좀 일찍 말하고 싶었었는데 못했는데 네. 엘프 뷰티가 간밤에 그 9%가 넘게 급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에스티로더 같은 경우는 3.56%가 빠졌거든요. 이게 굉장히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에스티로더 같은 경우 중국발 비중이 높은 기업이다 보니까 뭐 이제 명품 쪽도 마찬가지지만 그쪽에서 지금 흐름이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대형 쪽 특히나 또 중국발 비중이 높은 쪽은 안 좋은데 LPBT가 굉장히 좋았다는 거죠. 여기는 근데 저가 부분이니까 오늘도 그런 미국발 관련된 부분에서의 이런
뭐 OEM, ODM 쪽 하는 업체들이나 뭐 이제 선케어라든지 이런 쪽 하는 쪽 지금 다 좋거든요. 네. 그다음에 콜마나 이런 쪽도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한국 콜마나, 코스맥스 이런 종목군들도 최근에 리포트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주가도 계속 52주 막 신고가를 찍고 있을 텐데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도 이런 흐름들과 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F뷰티의 목표 주가가 이번에 $250로 상향 조정이 됐고 또 하반기에는 이제 뭐 캐파 증설이라든지 이런 뭐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한 다양화라든지 이런 내용이 나와서 추가적으로 더 이제 룸을 확장할 수 있을 것 같이 이렇게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모멘텀들이 더 클 거고 전거래일에 화장품이 일부 조금 조정 나왔었던 종목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런 화장품에 대한 내용으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쪽도 수출과 연관돼서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쪽이고 그다음에 저가 부분에서는 뭐 H&B를 필두로 해서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요런 부분과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 좀 강하다. 그래서 중국발 외에 기타 부분,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이 좀 사실 굉장히 저는 애매한 포지션이라고 봐요. 왜냐면 중국 쪽 비중을 줄여주고는 있지만 아직도 40%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비중이 아직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뭐 지금 코스메크 코리아나 인그루드랩이나 실리콘투나 이런 것처럼 미국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급발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올라오고 기관에서 워낙 투자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연속성을 추가적으로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 기업이 지금 뭐 이런 4대장들이나 뭐 실리콘투나 미국발 비중에서 굉장히 큰 그런 종목군들과 비교했을 때 성과가 단기적으로 더 나오기는 저 쉽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미국발 비중에서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스터디를 하시고 거기서의 좀 매매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엘프뷰티 저 ELF 왜 ELF예요. 점 찍혀 있나 봤더니만 저게 약자네요. E가 I, L이 립, F가 페이스. 이렇게 세 개네요. 엘프. 그래서 저는 엘프 그 요정 생각했었는데 그걸 어떻게 그러네. 바로 캐치를 하셨지? 네? 멋있습니다. 아니 찍혀 있으니까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찾아봤더니 I 립 페이스네. 엘프뷰티.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화장품 관련해서 인사이트를 좀 주셨으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여러 가지 전략적인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신문 염이사님 먼저 갈까요? 네네 갔다가 오시죠. 염이사님 오늘 준비하신 자료 우리가 진짜 요거 모르면 오늘 하루 손해 본다 하는 자료들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뭐 같습니다. 지난주부터 이렇게 계속 신문 보다 보니까 확실히 인도 쪽에 관심들이 많아지는 거는 같아요. 인도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좀 정리해 왔는데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이제 뭐 우리나라 지금 오른쪽에 보면 펀드도 지금 북미 펀드가 여전히 1등은 맞는데 우리나라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펀드 이제 두 번째로 많이 는 데가 인도라고 합니다. 인도 펀드 지금 1,100억 지금 들어갔다고 하는데 확실히 이제 인도 증시가 또 최근에 사상 최고가 경신하다 보니까 돈이 좀 몰리는 것 같고 또 왼쪽에는 이제 미국 기업들이 지금 사실 인도가 또 소프트웨어 강국 중에 하나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전부터 그래서 이쪽에 데이터 센터도 짓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 그러니까 돈들이 지금 다 이제 인도 쪽으로 이게 사실은 20년 전엔 중국에 몰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20년 만에 인도 쪽으로 좀 바뀌는 모습인데 뭐 이것도 상당히 좀 흥미있게 읽었던 기사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 인도의 중산층이 앞으로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지금 중산층이 여기 한 2억 9,300만 명 정도 되는데 14억 인구니까 많은 게 아니죠. 14억 인구 중에. 근데 뭐 누가 이건 생각해도 중산층이 늘어날 건 명확하잖아요. 그러면 중산층이 늘어난다면 당연히 그 소득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소비재 기업들의 어떤 이제 매출은 좀 늘어날 수 있고 이 오른쪽에 이제 이 인도는 인도 기업을 우리가 직접 살 수는 없어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인도 쪽에 투자를 하신다면 ETF 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게 한국에 상장된 인도 ETF고 요게 이제 미국에 상장된 거. 그래서 요게 이제 기사에 이렇게 중앙일보 기사에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투자하실 때 또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흥미로웠던 게 인도는 네. 좋은 이야기는 뭐 많이 하시니까 네. 단점은 뭐예요, 그럼? 단점은 좀 이제 그 약간 이제 중국과 다르게 네. 물론 정부가 주도하긴 하는데 네. 너무 이게 분산돼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되게 빨리 성장했잖아요. 그렇죠. 고도 성장. 우리나라 옛날에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과 비슷하게 이런 집중적으로. 것처럼. 근데 인도는 어쨌든 이제 인도 뭐 모디 총리가 또 삼선해서 이끌고는 있는 건 맞는데 중국에 비하면은 확실히 좀 느리긴 하죠. 속도 자체가. 단합의 집중도 뭐 예, 이런 식으로. 그게 그래서 그거는 좀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이게 중국처럼 빨리 고성장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어쨌든 느리더라도 인도가 성장할 건 저는 명확하다고 보는 게 저는 이제 인구 구조도 분명히 있고 돈들이 몰리는 것도 있지만 정치적인 이런 이해관계가 저는 또 크다고 봐요. 여기 이제 제가 또 기사도 좀 갖고 왔는데 1대1로가 이제 중국이 저기 뭐 동남아라든가 유럽까지 해가지고 실크로드 만든 거잖아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기네들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이게 이제 작년 그 G7 정상회의 때 인도 중동 유럽 경제회랑이 이제 작년에 구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인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 그 두바이, 사우디, 이스라엘 여기 통해 가지고 이제 그리스까지 가는 건데 사실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사우디가 또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니까 요것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얘기도 있긴 있어요. 요 아이맥 때문에. 근데 어쨌든 여기서 출발 지점이 또 인도기 때문에 근데 지금 미국이 계속 이쪽에 공을 들이고 또 한쪽에 지금 미국, 일본, 필리핀 중심으로 루손 해랑이라고 또 있대요. 필리핀을 현대화시키는 건데 근데 PGI라는 게 뭐냐면 777조 이제 미국과 유럽이 투자해 가지고 개발도상국 인프라 지원하는 거예요. 이게 뭐랑 똑같냐면 지금 중국이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자기네 우방 국가들 선진국 중심으로 세를 확장한 반면에 중국은 뭐죠? 신흥국 중심이죠.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것마저도 우리가 한번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제일 중심 국가는 사실 인도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인도가 중국과 사이가 되게 안 좋잖아요. 그렇죠. 예, EJ라 그러잖아요. 예, 적의 적은 이제 친구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인도를 어쨌든 이제 활용을 해서 중국 견제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인도에 당근도 줘야 되고. 예, 그래서 인도를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도가 되게 국제 정치적으로 줄타기를 잘 하고 있죠. 러브콜을 여러 군데서 예. 받으니까. 그렇다고 미국에 완전히 붙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중국하고는 굉장히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은 이웃이기 때문에 얘네 국경지대에서 실제 전투까지 했잖아요. 예. 그래서 상당히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기회라고 좀 생각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많은 좀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우리나라가 지금 인도 진출한 기업들이 꽤 있는데 뭐 롯데헬프드가 저 빙가 회사 하나 인수했고 공장 짓고 있고 현대차는 뭐 유명하고 네. LG전자도 있고 국도학 이런 기업들이 이제 인도에 공장들을 좀 갖고 있는데 제일 불편한 게 뭐든 간에 우리가 여기 들어갔을 때 꼭 중국이 따라 들어와요. 근데 인도는 좀 독특해요. 중국을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GM 공장도 원래는 중국이 먼저 가져가기로 한 건데 M&A를 인도 정부가 못하게 해버렸죠. 예. 철퇴시켜버렸죠. 그러니까 이래서 인도 쪽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저는 많다. 그래서 실제 보면 롯데헬프드 주가도 많이 최근에 급등했어요. 급등한 이유가 인도 빈과 시장 이제 성장 기대감인데 여기 보면 한 증권사에서도 나왔던 자료기도 한데 1인당 빈과 섭취량이 터키랑 이 인도가 온도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10배 차이 나요. 빈과 소비량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1인당 인구수로 따지면 그만큼 성장 여력이 있는 거죠. 1인당이니까 그만큼 아직도 룸이 많이 남아있다. 미국 사람들은 엄청나게 빈과 섭취량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게 그냥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이스크림을 또 안 좋아하는 찬 거 싫어하는 예를 들어 중국은 차가운 맥주 안 먹잖아요. 뭐 그럴 수도 맥주도 있는데 따뜻하게 먹잖아요. 근데 따뜻하게는 인도는 아니지만 이게 좀 어쨌든. 더운 국가니까. 근데 저거 알아보니까 인도가 좀 적을 수밖에 없는 게 유통망이 아직은 콜드체인 있죠. 유통망 예. 문제라서. 근데 결국 이렇게 아이스크림이니까. 중산층이 늘어나면 콜드체인 깔고 가겠죠. 예. 그럼 결국엔 이것도 시간 문제거든요, 나중에. 옛날 그 아저씨처럼 이렇게 아스케이키 박스 들고 우리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아스케이키 우리도 그랬죠, 우리도. 그거 팔아봐야 얼마나 팔겠어요. 그거 엄청 옛날에 그 새벽에 물 기는 아저씨, 아이스케이키 파는 아저씨, 찹쌀떡 파는 아저씨 엄청 돌아다녔어요. 맞아.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약간 그렇게 돌아다니면 되지 않나? 근데 아이스케이키. 어쨌든 이게 유통망의 문제인 것 예. 같다. 근데 인도가 이렇게 요게 이게 이런 게 확장을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유통망이 굉장히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예. 또 이게 땅이 너무 넓은데 주와 주기지 넘어갈 때 뭐 세금도 내야 되고 맞네. 되게 복잡하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모디 총리가 아마 좀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인도가 언제까지 계속해서 여기 이 아래쪽에 개발도상국이 있을 수는 없는 나라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본다면 우리가 뭐 이거를 인도를 뭐 단기적인 시각으로 볼 건 절대 아니잖아요.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인도 소비재 시장에 좀 잘 진출해서 먹거리를 찾을 수 있는 기업들도 좀 한번 계속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까 그 중국에서 맥주 따뜻하게 마신다 그랬어요. 말이 잘못났는데 미지근하게. 미지근하게. 네, 그래서 맥주를 근데 미지근하게 마셔요? 그 차가운 맛이 걸 있나? 먹으면 맛이 있나 그럼? 그 배탈 나는 그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물이 깨끗하잖아요. 네. 근데 중국은 물이 깨끗하지가 않으니까 그러면 차문화. 무조건 차 문화가 그래서 발달한 거거든요. 뜨겁게 해서 먹어야지 이게 바이러스가 없어지니까. 그랬더니 찬 걸 먹으면 이제 배탈이 나는 그런 문화, 인식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맥주도 역시나 네. 좀 그렇게 마신다고 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저 50대냐고 물어보는데 물장수, 뭐 찹쌀떡, 네가 어떻게 하냐, 왜 똥도 푸지 그러냐를 말씀하시는데 옛날에 다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네. 오늘 가져온 거 이제 마지막은 요거 마지막. 이제 아까 이제 LED 디스플레이 잠깐 얘기는 했는데 네. OLED 이제 패널 관련해서 이제 자료가 하나 나온 게 있어서 이것만 좀 말씀드리면 이제 그 OLED 패널 출하가 이제 사상 최대치를 좀 기록을 했다 이런 좀 내용인데 태블릿 디스플레이 쪽 있잖아요. 그 아이패드가 나오면서 이제 1분기에 172만 대 정도 이게 출하가 됐는데 2분기에는 390만 대 정도. 아직 2분기는 아닌데 이제 전망입니다. 요 정도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 점유율은 압도적으로 당연히 애플입니다. 이게 이제 아이패드 이제 출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화웨이가 뒤를 좀 쫓아갈 것 같고 그래서 태블릿 디스플레이 연평균 매출 성장률 한 72% 정도 될 것 같은데 전체 시장 성장률의 7배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OLED가 그동안 모바일에만 들어갔지만 이게 이제 아이패드나 태블릿 PC, 노트북 아까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AI 그 이제 PC에도 OLED가 탑재된다고 하니까 네. 계속해서 이제 사이즈가 커질 가능성은 좀 충분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LG 디스플레이한테는 일단 호재이긴 하죠. 그렇죠. 그동안 좀 부진했던 LG한테도 좀 기회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소부장 기업들도 한번 볼 필요는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OLED 관련주들 그 유니버셜 디스플레이 있잖아요. 그거 이제 가장 대표 주자인데 그 기업이 이제 52주 또 신고가를 냈더라고요. 오. 그래서 OLED 이 패널 쪽에 대한 부분도 계속 좀 관심을 좀 기울여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네. 또 여기에 애플의 그 폴더블 폰이 실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26년도에 나온다는 얘기는 자꾸만 좀 들리긴 하니까 그 폴더블 폰도 결국엔 이제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또 커지는 거니까 네. 그런 면에서 뭔가 OLED도 뭐 이게 중국이라는 좀 불편한 이슈는 분명히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 시장 자체가 뭐 이제 좀 아이패드의 출현으로 좀 커질 가능성은 높아졌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디스플레이 쪽도 워낙 많이 눌려 있었고 투심도 안 좋고 인기도 없으니까 또 여러 가지 모멘텀과 뉴스로 얽혀서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기회를 찾아보자. 알겠습니다. 해뜰날님께서 여미사 내용이 너무 알차다 뭐 이런 칭찬을 다 해주셨습니다. 역시 연블리.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지금 어떻게 되나요? 뭐 요 정도 선에서 계속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코스피가?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크게 변화 없고 2790 요 정도 선도 땡큐 아닙니까? 솔직히 그럼요. 몇 번 트라이를 합니까? 이거 지금 2800도 아니고 2900을 몇 번 트라이를 해? 기간이 더 들어와야 돼요. 네? 기간이 빨리 더 사줘야 돼요. 기관이 지금 이거 기관 뭐 합니까? 아니, 선물이 연 기자님. 왜 아니 기관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수급이 이렇게 선물이 지금 거의 이거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이거? 와, 1,000억 선물 이게- 만계약 샀네요. 만계약. 야, 선물. 만계약인데 네. 기관이 아직은 많이 안 샀네요. 네, 기관이 많이 안 사고 더 힘을 내줘야 됩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럼 하창범 부장님 신문 자료로 한번 가볼까요? 네. 아까 수출 얘기를 조금 이어서 네. 이거부터 오늘 전력 좀 움직이니까 이 전기 먹는 AI 이제 저전력 디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이게 전력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원론적으로 이제 이 저전력을 사용해서 그 전기에 대한 소모 자체를 줄이자라는 얘기로도 다시 한번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삼성전자가 이쪽에선 점유율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떻게 좀 유지를 하는지가 결국엔 핵심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내년에 이제 LPDDR6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점유율을 얼마나 유지를 하는지가 결국 핵심인데 요게 더불어서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닌데 PD님이 싫어하시겠다. 네. 여기 대한전선이 조그맣게 수주 3건에서 3,300억 받고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아, 대한전선이 수주 받았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건 뭐 사실 대한전선이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이제 전력기기 업체들이 계속적인 수주를 받고 있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장 자체가 계속적으로
크고 있고 수주가 나온다라는 거는 그게 넘버로 계속 확인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기 눌림목이 나와 거의 다 이제 좀 약간 뭐 지나가는 종목도 있고 아니면 아직도 테스트하는 종목군들이 있는데 그런 눌림에서의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면 다시 한번 뭐 전력기기 쪽 워낙 산업은 좋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기술적으로 약간의 좀 이런 부담이 있었던 라인인데 그런 것들을 좀 털어가는 과정이 지나갔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좀 트라이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 아까 이제 먹는 거랑 같이 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네. 음식료 쪽에서 사실 아직 제일 못 간 게 막걸리나 이런 건 갔는데 이제 소주나 이런 거 못 갔거든요. 근데 소주 쪽도 수출이 그렇게 많이 되고 있다라고 해요. 호주. 네, 그래서 요건 뭐 이제 순환매 관점으로만 그냥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은 뉴스인데 어쨌든 이제 이거는 이제 술에 좀 관심이 있으시면 위스키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좀 핫했다가 요즘 좀 시들시들 하거든요. 그리고 전통주 특히나 이제 전통주에서 중류 시장이 굉장히 또 확대가 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주세가 좀 문제긴 한데 어쨌든 그런 변화가 나타나면 조금 더 확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요건 이제 해외에 대한 수출 기조가 좀 강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이제 후발주자로 또 더우니까 콜라나 이제 사이다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또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종목군들이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까지 한번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주는 지금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해외로 수출하는 거 있어서 주세가 좀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제가 호주에 있을 때도 소주가 한 병에 정식 루트를 통해서 오면 22달러였어요. 그러니까 한 병에 얼마입니까? 24,000원? 와. 한 22,000원? 요 정도. 근데 그게 다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뒷구멍으로 들어오는 그 소주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8달러. 근데 이제 브랜드 없고 약간 야매로 들여오는 거죠. 그거는 이제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 하니까 사실은 소주는 딱 싼 맛에 딱 털어먹고 딱 취하고 딱 그런 느낌이 또 있는데 그게 이제 브랜드 이미지의 또 하나의 요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소주를 25,000원 내고 2만 원 내고 먹는다? 약간 요게 쉽지 조금 네, 쉽지 않죠. 브랜드 이미지로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겠다. 근데 그게 해결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소주도 이제 다음 타겟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알겠습니다. 자, 9시 51분 지나가고 있고요. 자, 오늘 코스피 대형주 전반적으로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대형주 중에서는 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신고가 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방산 좋습니다. 네, 방산 조선 좋습니다. 10% 넘게 올라서 25만 6천 원까지 올라갔었네요. 요 방산 어제는 시스템이 갔고 근데 오늘 어제 제가 방산을 좀 조사를 해보니까 네. 재밌는 게 시스템을 제외한 나머지 쪽에서 외국인이 싹 나가고 시스템으로 몰빵 들어갔었거든요. 수급이. 네. 그런 좀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오늘도 만약에 그러면은 돌리면서 한 번씩 고가 패턴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이제 좀 제일 기대하는 게 루마니아 쪽이잖아요. 네. 루마니아 이제 폴란드에 이어서 루마니아까지 만약에 이걸 뚫어버리면 이제 유럽 시장에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침투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사실 이제 폴란드는 잘 됐는데 유럽에서도 이제 그때 방산적으로 좀 쉬어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유럽이 좀 견제한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왜 자기네 여기 그 영내 쪽에 자꾸만 이제 다른 나라가 들어오느냐. 이제 사실 독일이 제일 불편해하겠죠. 독일이 워낙 또 강국이니까 방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견제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도 그러면 폴란드 말고는 수출 안 되면 어떡하지? 이제 약간 이제 또 폴란드 막 수출도 지금 다 모든 계약이 다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좀 남아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불확실성이 좀 일부 있었는데 다만 이번에 다시 한번 이제 루마니아 쪽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이제 며칠 전부터 또 뉴스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하반기 핵심은 그 이제 유럽에서는 그 루마니아 쪽을 어쨌든 뚫는 거 요거랑 그다음에 지금 K2 전차가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대수가 그게 이제 다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폴란드 쪽에 그게 확정이 되는지 요 부분하고 그다음에 중동이 요즘에 어쨌든 우리나라 뭐 천군 같은 거 그쵸, 이제 미사일 많이 네. 쏴가는데 중동도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거기는 보니까 주로 공격을 지상전보다는 미사일로 많이 미사일 하거든요.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우리나라 이 미사일도 지금 경쟁력이 워낙 좋고 중동에서 또 되게 많이 선호하니까 중동에서도 계속 후속 그런 이제 미사일 수출이 일어날지 이게 좀 가장 지금 핵심 포인트 같고 제일 사실 못 오른 게 한국항공우주거든요. 네. 근데 이쪽은 이제 전투기인데 KF-21이 이제 양산 이제 들어갈 이제 그 상황이 좀 이제 거의 도달했고 네. 제일 큰 게 내년에 아마 로키드 마틴하고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 미국 해군 이제 그 훈련기인가요?
그 사업이 있는데 초대형 아마 사업으로 공군인지 제가 해군인지 좀 헷갈리는데 네. 예전에 보잉한테 한번 진 적이 있어요. 몇 음. 년 전에 그 이 한국항공우주랑 로키드 마틴이. 근데 이번에는 아마 다시 컨소시엄 맺어서 보잉하고 또 격돌을 할 것 같은데 어쨌든 내년도로 예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좀 제일 큰 거 같아요. 그게 엄청난 규모거든요. 결국 수주라는 이야기가 나와야지 또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또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좀 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마지막으로 54분이니까 지금 노린다면 방산 대 조선. 저 둘 다 좋다고 생각해요. 아 저도 알죠. 그러니까 던졌죠 두 개 다. 근데 제가 뭐 방산 대 엔터 이렇게 안 하잖아요. 방산 대 엔터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방산 대 조선 두 개 다 좋으니까 굳이 하나를 꼽자면 물론 개인 취향 따라 다르고 자금의 성격 따라 다른 거 다 알지.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장기 투자를 정말 잘할 수 있다. 조선으로 하시면 되고요. 내가 장기 투자 중에서도 조금 사이클이 짧은 거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방산하시면 됩니다. 둘 다 좋아요. 둘 다 좋은데 조선은 훨씬 길게 봐야 돼요. 훨씬 길게 봐야 돼. 방산보다. 네. 오케이. 그럼 먼저 꺾이는 놈은 방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건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내 성향이 아 오늘 점심에 추어탕 먹어야겠다. 미꾸라지처럼 엄청 빠져나가네. 네네. 아니요. 내 어떡해요? 성향이 성향이. 일단은 길어요. 길면은 지금 조선주 월봉 보세요. 완전 바닥이에요. 진짜 이제 가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할 텐데 그래서 긴 거, 기고 큰 거 보신다면은 그게 낫고 그다음에 이제 모멘텀이 계속 있잖아요. 지금 방금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굉장히 빠르게 들썩들썩할 거기 때문에 조선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모멘텀이 좀 약해요. 왜냐하면 도크도 다 차 있고 막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모멘텀 플레이를 하시려면 그러니까 결국엔 방산을 하시라는 얘기고 그냥 꾸준히 뭔가 이제 묵직하게 모아가는 걸 하려면 조선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다. 그거에 따라서 갈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투자의 성격에 따라 좀 다르다. 둘 다 좋지만 여미사님은 어떠십니까? 저는 조선이 난 것 같아요. 조선이 난 것 같다. 네, 길게 갈 것 같아요. 길게.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조선은 이제 교체 사이클이 아직 한 번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바꿔야 되는 것처럼 네. 이제 배도 그러니까 사실 오늘 한국조선해양이 좀 오르는 것도 이유 중에 하나가 트레이드 윈즈라는 이제 거기 이제 조사 기관 쪽에서도 아마 컨테이너선 발주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좀 올라갔지만 LNG 연료 추진선으로 다 발주할 거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결국 친환경 선박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이클은 좀 누가 봐도 좀 명확하게 그림이 그려지니까. 근데 다만 이제 방산보다 조선을 좀 더 선호한 이유는 방산은 작년부터 이미 2년 전부터 시세가 그렇죠. 엄청나게 났고요. 그 좀 가격 부담이 있고 수주가 될지 안 될지를 알 방법이 없어요, 사실. 이게 국가 대 국가 간의 그거고 그쵸, 네, 맞아요. 애널리스트들도 제일 힘들어하는 게 방산은 추정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이게 비밀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굳이 둘 다 좋지만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조선이 좀 더 낫지 않나. 정보의 접근성 플러스 롱런하고 안정적으로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좀 조선인 네. 것 같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9시 56분, 5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콸콸콸에서 얘기했던 크래프톤이 또 시가총액 상위주 상승 3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5.4% 상승 29만 1,500원. 와, 계단식으로 24만 원부터 쭉 올라오는데 역시 민트윤의 조롱. 구리어프톤이라고 합니다. 구리어프톤. 구리어프톤이라. 크래프톤 괜찮은. 아니 근데 그거를 시청자분들이 원하세요. 조롱을 하면 그래요? 그 뒤로 조롱으로. 주식이 막 올라가요. 그런 케이스들이 많다 보니까 쥐어 짜내서 조롱을 하는데 구리어프톤이라고 하고 나서 계단식으로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 크래프톤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이따가 3시 반 클로징벨 올 때까지 이런 상승세 조금 더 추가적으로만 뚫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갑자기 점심 지나서 밀리지 않는 뒤통수 맞지 않는 그런 장이 펼쳐지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맛동산 있으니까 부동산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염승환 이사님, 저 하창한 본부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많이 내시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